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도착한 어제 북한이 간보기식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한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네, 북한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지난 주말에 태양절에 ICBM 발사나 6차 핵실험은 하지 않고 신형 미사일 3종류를 공개하고 간보기식 도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반응을 좀 떠보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태양절 열병식에서 네. 최신 첨단 전략 신무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효과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25일 그 인민군 창군 기념일까지 이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분산해 가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협상 카드 또는 이 압박에 대한 카드를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이 태양절부터 핵무기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핵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나눠서 지속적 효과를 나누기 위해서 좀 간보기식 이런 미사일 발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5일 이제 인민군 창건 기념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25일까지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아니면은 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김정은과 북한이 겁을 먹고 지금 조금 수그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경계태세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보내오는 압박이라는 것이 전례 없던 예. 압박이기 때문에 아주 저강도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어떤 입장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후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을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 가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그냥 최소한의 체면 차리기 정도의 도발 정도만 네, 간보기식 도발 정도만 하고 일단 이 상황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예. 박사님 분석이시고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어제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3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던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석이 됩니까? 일단 외양상 흉내는 되게 잘 냈습니다. 글쎄, 그럴듯해 보여요. 예, 그럴듯한데 이제 뭐냐면 특히 발사관에 있는 형식의 미사일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할 때 그런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것은 결국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발사할 때도 관 밖으로 밀어낼 때는 가스압으로 밀어내는 냉각 발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냉각 발사 방식으로 해서 쏘는 미사일은 딱 하나가 검증이 됐습니다. 네. 올해 2월 12일에 발사했던 북극성 2형이 바로 그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북극성 2형은 한 크기가 한 10m 정도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0m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ICBM은 거의 그 2배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그러한 거의 20m 크기가 되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총은 있는데 총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총만 공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예,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총알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렵죠. 총알이 훨씬 더 이제 이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거 훨씬 더 핵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ICBM이 보통 3단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지상에서 올리는 추진체가 굉장히 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단, 3단. 2단 정도가 돼서 이제 3단이 될 때 이 우주 공간을 갈 때 분리가 됩니다. 우리 로켓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1단 추진체가
아직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개발 외부에 보여지는 바로 일단 추진체가 고체도 아니고 액체더라. 그러면 지금 이 소위 그 발사관에 쓸 미사일은 어디에 있고 언제 개발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포에서 발사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북극성 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ICBM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정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시설이 이 냉각 발사를 거기서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냉각 발사를 그동안 잠수함이나 조그만 미사일만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열병식을 본 것처럼 커다란 ICBM을 이 발사관에 쏜다고 하면 냉각 발사를 거기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북한이 ICBM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 미국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요. 레드라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6차 핵실험 쪽이 제일 큰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ICBM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ICBM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 그 미국에서 얘기해봐도 ICBM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6차 핵실험은 이제 더 해도 이미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더 크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물론 수소탄 정도를 보여주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미 미국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 되면은 핵 능력 북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 문제는 이거를 미국 본토로 투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요. 결국 ICBM과 관련될 경우는 미국은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그 냉각 발사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콜드 론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냉각 발사가 뭔지 그거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할 런칭 그러니까 아예 발사 시부터 불을 붙여가지고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발사 때 막 불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드 론칭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사일도 차량 위에 실려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그렇죠. 그렇게 외부로 보인 상태로 그냥 수직으로만 쏴서 곧바로 올리기만 하는데 이 콜드 런칭이라고 하는 것은 발사할 때 관안에 집어넣어서 있다가 꺼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아까 열병식 때 그 미사일 모습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 관이 이제 저 관에 이제 미사일이 안에 그렇습니다. 들어있다가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요. 저기 지금 둥그런 뭐 연필같이 굉장히 큰 게 그렇죠. 긴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거는 ICBM은 아니고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ICB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제 트럭에 실린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은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형태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트레일러 형이 왜 나왔냐면 저 트럭형은 중국에서 수출을 한 것인데 더 이상 팔지를 않습니다. 그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국이 확보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발사하는 방식. 그 트레일러 방식은 이미 중국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드 론칭 아까 얘기가 좀 옆으로 빗나가는데 예. 그러면 저런 관 안에 미사일이 있다가 나갈 때 이제 이 가스로 일단 밀어내고 위에. 아직 점화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점화해서 나가는 게 콜드 런칭이 되겠습니다. 콜드 론칭이 훨씬 어려운 건가요? 상대적으로 더 어렵죠. 이게 콜드 런칭의 장점은 또 뭐냐면 뭐가 장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히 ICBM급이 되면은 화염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할 런칭으로 화염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트럭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콜드 런칭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린 밀어 올린 다음에 뒤에. 거기서 점화해야지 발사대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ICBM으로 가려면 콜드 런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기술 지금 죽도록 실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사가 실패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이제 콜드 론칭, 냉각 발사까지 지금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 제 말이 틀리면 좀 정정해 주시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10개 있나요? 9개 있나요? 10개 있나요? 10개 맞습니다. 10개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지금 한반도 중심에 지금 3개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칼빈슨호 오고 있고 레이건호는 일본에 있었고 예. 니미츠호까지 지금 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0개의 항공모함 전단 중에 3개의 전단을 한반도로 지금 보낸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북한을 얼마나 강력히 지금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인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한 2달간 동안 이제 북한을 어떻게 그렇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결론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서 이제 군사력의 차원에서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항모 3척을 지금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또 압박입니다. 이제 태평양에 또 한반도 주변에 항모가 3척이나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으로서 중국으로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제재나 이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보인 그 군사 작전을 보면은 시리아에서 이 공군기지를 폭격을 해서 화학무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이 재래식 무기, 폭탄을 사용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압박, 특히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서 이 같은 이제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린 거를 봐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북한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도 거기 어느 정도 동일한 것 같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잘 돼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정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쨌든 그 미국과 중국이 나름 뭐 모종의 합의가 이제 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할지 실제로 뭐 이제 원유 수출 중단까지 갈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뭐 이런 거 나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도 했고요. 에어차이나의 이제 북한으로의 어떤 항로도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렇죠. 또 석탄 수출도 뭐 이전에 이제 막았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서는 유엔 체제의 대북 압박은 참여하겠다 하면서도 그동안 개별 국가별 독자적 제재에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그 입장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최소한 나름의 성의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은 퓨러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전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이 한반도에 북한 말고 핵무장한 대한민국을 중국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실제로 이런 식의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위협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안 있으면 우리도 한국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그 정도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 내에서도요, 또 한국 내에서도 핵 무장론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북한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핵을 갖게 되고 국제사회가 뭐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면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도 뭐 특별히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한국의 어떤 핵무장론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일각에서 이미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뭐 이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타이완이 핵을 갖는다는 거는 그건 악몽과 또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핵 재무장을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미국이 용인한다, 허락한다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뭐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동북아 지역에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이제 유지하려는 것이 중국의 전반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대1로와 같은 어쨌든 자신들의 경제적 뭐 이 패권을 또 이제 같이 동시에 확산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뭐 한반도를 둘러싼 뭐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이제 상쇄되는 이제 점에 이르게 되고 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뭐 해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토적인 어떤 분쟁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그런 시나리오는 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뭐 타이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이 일본, 예. 핵 재무장을 한다, 핵무장을 한다.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남중국해 뭐 인공섬을 만들고 남중국해 어떤 뭐 이 뭐 영해 뭐 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가장 기재에 깔고 있는 거는 뭐 군사적인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라는 것이죠. 근데 뭐 주변국이 이제 상당히 핵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중국의 입김이 또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 위원님이 보실 때는 예.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물론 뭐 핵무기를 제외하고 예, 예. 군사력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일단은 뭐 아까 해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제해권을 장악하려면 이제 요즘 항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항공모함? 예, 그 항공모함이 미국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척이고요. 원래는 미국 그 국내 법에 의해서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11척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척, 신형함 한 척이 지금 자꾸 건조가 늦어져서 그게 지금 이제 한 척이 아직 빈 상태인데 곧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금 중국은 딱 한 척 가지고 있고요. 한 척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한 두 척, 세 척 정도를 자국 힘으로 건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조를 완료를 하더라도 한 네 척 정도 많아봐야. 근데 미국은 10척.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 국방비 자체도 미국이 중국보다 거의 한 5배 가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 전략을 A2AD 전략,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미국의 항모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 중국은 1996년도 그 이 대만 위기 때 그때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하면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때 두 손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항모에 대한 열망들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또 반면에 미국 항모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핵미사일을 개발한 핵미사일을 미국 항모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쏜다라는 게 솔직히 A2AD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 어떤 전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이제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공식적 국방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이 국방 R&D에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역시 스테이터스 퀘어라 이 어떤 현상이라는 유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에게 대항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으니까 중국이 항공모함을 이제 하나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기능과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 대학원생 수준이면 중국의 항공모함은 뭐 초등학생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그 니미츠급이 니미츠급 지금 이제 10척입니다. 그 나머지 배들이 다 거의 성능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능의 배가 10척이 있는데 이 배에 이 항공기가 80여 개가 실립니다. 근데 80여 개가 실리는데 그 중에서 한 60대 가까이가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근데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 같은 경우는 이제 40여 대 항공기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 전투기는 25대,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같은 함 하나만 쳐도.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